안녕하세요. 운전하는 곰돌이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급발진 사고에 대해 조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이 급발진이라는 현상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차량의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았던 가속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말합니다. 몇 가지 급발진 케이스 영상을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만 해도 정말 무섭고 끔찍합니다. 근데 이 급발진 사고는요, 국내 제조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단 한 번도 제조사가 진 적이 없어요. 소송을 개인이 넣었기 때문에 개인이 대기업을 상대로 할 수가 없다 이런 거를 떠나서요, 자동차 손해보험사, 대형 메이저 손해보험사에서도 제기한 소송에서도 자동차 제조사가 진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이 영상은 꼭 끝까지 좀 다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조사를 옹호하는 쪽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피해받으신 운전자분들을 비난하거나 하는 목적도 아닙니다. 교통사고를 분석하고 감정하는 전문가 시선에서 좀 객관적으로 의견을 드리고자 이 영상을 좀 찍게 되었고요. 그렇다면 왜 급발진으로 이긴 케이스가 하나도 없느냐? 이유가 아주 간단합니다. 대한민국의 법은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되는 피해자 입증 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고요, 제조사의 결함으로 피해를 입었다라는 사실을 피해자가 그래서 입증해야 되는데, 자동차 손해보험사도 마찬가지고 개인 운전자도 마찬가지고 이 입증을 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조사에서는 모든 비밀을 알고 있겠죠. 그렇지만 소송을 제기하는 피해자 쪽에서는 한정된 자료를 가지고 한정된 정보를 가지고 싸워야 되기 때문이죠. 아무래도 예민한 부분이다 보니까 쉽게 함부로 조금 준비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최근 들어서는 우리나라에서 발생된 급발진 사고 소송의 판례들이 어떤 추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정말 많이 본 것 같아요. 이 급발진 소송을 하게 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무조건 첨부되는 증거가 있습니다. EDR 데이터라고 하는데요. 이 EDR은 이벤트 데이터 레코드라 그래서 차량이 사고 발생하기 전 5초, 사고 난 직후 0.3초 동안의 이 차량의 상태를 차량의 컴퓨터라고 하는 이 ECU에서 불러와서 그 ACU라고 하는 에어백 컨트롤 유닛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소송을 하게 되면 이 EDR 데이터는 무조건 첨부가 되는데요. 이게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되냐면 바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사고 전 5초, 사고 후 0.3초까지의 데이터 차량이 어떤 상태를 가지고 있었는지, 예를 들면 속력의 변화값이라든지 운전자가 핸들을 어느 정도 조향을 했다는 조타각, 그리고 악셀 페달을 밟고 있었느냐, 그리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느냐 안 밟았느냐, 그리고 차량이 몇 도 정도 기울어져 있는지 등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생각보다 저장이 되고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케이스 1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 브레이크 스위치에 ON이라고 들어와 있죠. 브레이크 밟았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가속 페달은 밟지 않았다 라고 나와 있죠. 왜냐면 궤도량이 0이니까 이게 줄어들어야 되는데 증가한 구간도 있죠 지금. 그래서 상식적으로 보면 우리는 이거를 급발진 사고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반대로 지금 케이스 2번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 명백하게 데이터에 브레이크는 밟지 않았다, 그리고 스로틀 궤도량, 악셀을 얼마나 밟았는지 99%를 밟았다, 소위 얘기하는 풀악셀이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차량의 속력이 급증했다 라는 데이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합리적인 생각을 한다면 이거는 운전자가 오조작을 했구나 라고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사실은 조금 중요한 얘기일 것 같아요. 일본의 토요타, 토요타 급발진 사고건이 굉장히 핫하게 이슈돼서 결과론적으로 보면 위기는 극복을 잘했지만 당시에 토요타 그룹 파산할 뻔했습니다. 미국에서 렉서스 차량이 급발진 사고로 소송이 제기가 됐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EDR 분석하고 판단하고 근거 삼는 곳이 어디죠? 국과수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그 역할을 했던 게 미국에서 나사, 미항공 우주국, 그 나사 맞습니다. 그 나사에서 조사를 했어요. 차 뜯고 부속들이랑 이런 것 저런 것 다 EDR까지 검증했겠죠. 그리고 나서 나왔던 보고서가, 분석 결과 보고서가 차량이 소프트웨어적인 전자적인 결함은 없었다. 다만 이게 발에 매트 있잖아요. 발매트. 이게 간섭이 생기면서 발생된 오작동이었다. 전자적인 문제가 있는 것보다는 차량 하드웨어적인 문제는 전 차량의 문제가 아니라 이 차량의 발매트가 어떤 상태로 있었는지에 따라, 같은 차량이어도 네가 발매트 관리를 이렇게 했기 때문이야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다 보니 그렇게 처음에 보고서가 나왔어요. 결국 최종적인 전말을 말씀드리면 전자적인 기기 결함이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이 차량의 메커니즘이라는 게, 그러니까 자동차 엔진이 악셀을 밟으면 나가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선다 라는 거는 운전면허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 알죠. 차량이 악셀 페달을 밟았을 때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차가 앞으로 나가는지. 엔진은 연료랑,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연료랑 탄소, 이 두 가지가 만나서 점화 플러그에서 스파크를 팡 주면 이게 퍽 하고 터지면서 폭발을 합니다. 그 폭발하는 힘을 이용해서 엔진이 구동이 되고 돌리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 당연한 얘기겠지만요, 연료를 많이 쓰고 공기를 많이 받아서 많이 폭발시키면 차가 더 빨리 나가겠죠.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위해서 이 공기를 어떤 식으로 차가 받아들이냐, 이런 이제 지금 이렇게 보여드릴 건데, 스로틀 밸브라는 것이 있어요. 여기서 이 악셀을 밟게 되면 이 스로틀 밸브라는 곳이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 네, 그럼 회전돼서 딱 직각이 되는 순간이 풀악셀인 거고, 그럼 공기가 100% 다 들어오겠죠. 그럼 뭐가 문제냐, 이게 급발진 사고가 언제부터 이렇게 갑자기 화두가 되고 터져 나왔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조금 추론이 가능해요. 예전 차량 같은 경우는요, 이 악셀을 밟으면 악셀이랑 연결되어 있는 케이블이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이 스로틀 밸브에. 그래서 케이블이 당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악셀이 밟으면 밟은 양만큼 당겨지니까 이게 물리적으로 이렇게 돌았죠, 밸브가. 근데 요즘은 악셀을 밟으면 얼마나 밟았는지를 악셀에 붙어있는 센서가 신호를 보냅니다. 전기적인 신호죠. 우리 운전자가 악셀을 50% 밟으라고 신호를 줬네? 난 그러면 50%만 열리라고 해야 되겠다. 50%만 여는 거예요, 스로틀 밸브. 근데 여러분, 만약에 악셀이 붙어서 이 스로틀 밸브로 보내주는 이놈이랑 스로틀 포지션 센서랑 신호값을 전달해주면 ECU가 이만큼 열어! 라고 스로틀 밸브에다가 명령을 하는 체계거든요. 근데 이 세 개 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긴다면 과연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을 할까요?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들어볼게요. 제가 설명하는 재주가 좀 없어서 너무 어렵게 설명드린 것 같은데 좀 쉬운 표현으로 써볼게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길 걸어가는 중에 어떤 사람이 그냥 와서 무작정 죽탱이를 날렸어요. 여러분 향해서 죽탱이를 날렸어. 주먹이 날라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보통 피하거나 맞거나 하죠. 그때까지의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눈이 주먹이 날라오는 걸 눈은 보겠죠. 네. 그리고 눈이 뇌로 신호를 줍니다. 아, 지금 주먹 날라와. 이거 그러면 뇌가 판단을 합니다. 우리는 경험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맞으면 아프다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피하라고, 허리를 숙여서 피하라고 허리 근육에다가 숙이라는 명령을 내리거나, 아니면 팔과 관련된 신경에다가 막으라고 신호를 보내거나 명령을 내린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맞거나 피하거나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눈이 잘못됐어. 뭔가를 주먹이 날라오는 걸 봐야 되는데 뇌에 신호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봤는데 뇌로 신호를 안 주는 거예요. 뇌는 모르겠죠? 쳐맞는 거예요. 두 번째, 눈이 뇌로 신호를 줬어요. 보고 야, 주먹 날아온다. 뇌가 멍 쳐맞는 거예요. 세 번째, 눈이 보고 뇌야, 주먹 날아온다. 뇌가 허리 근육아, 너 빨리 웅크려, 숙여 했는데 허리 근육이 안 움직여져요. 쳐맞는 겁니다. 자동차는 생각보다 인체 구조랑 되게 많이 닮아 있거든요. 메커니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거예요. 그럼 이 세 개의 기관에서 하나라도 삑사리를 내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당연히. 그러면 이 센서들이 또는 ECU 컴퓨터가 오작동을 했다라는 거를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입증이 진짜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EDR 센서 값을 보고 아까처럼 이렇게 제출을 했어요. 근데 야, 너 이거 브레이크 발만 올라가 있었던 거 아니야? 제조사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야, 사고가 났잖아. 부품들이나 부속들이 이미 제정신이 아니잖아. 이걸 가지고 어떻게 정상적인 시연을 하겠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부품 상태들 센서나 이런 이슈들이 파손이 없이 멀쩡해 보여요. 이걸 가지고 분석을 맡기고 의뢰를 했을 때 그러면 오작동을 일으키느냐? 또 그렇지도 않거든. 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차가 어디 안 좋아, 이상해갖고 정비소만 들어가면 멀쩡해. 이러면 못 이기는 거예요. 왜냐면 일관성이 없는 거잖아. 계속 오작동을 일으킨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내가 사고 났을 때는 오작동이 있었다고 주장을 해요. 그랬을 수도 있지. 근데
타고 난 잔해물 가지고 실험을 했을 때는 정상 작동하는데? 이러면 입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지. 이긴 케이스도 없고. 급발진 사고 대부분들은 운전자 과실이 맞습니다. 왜냐면 전자기적인 오류는 생각보다 그렇게 자주 나오는 케이스는 아니거든요. 반대로 자주 나온 케이스가 아닐 뿐이지 안 나오는 케이스는 아니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토요타가 그래서 결국 어떻게 그때 당시 미국에서 패소를 했냐면,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의 의뢰를 했을 때의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외부 분석업체, 사설업체죠, BARR 이라는 곳으로 의뢰를 해서 이 사건을 BARR에서 엄청 그냥 데이터를 다 때려 부순 거야. 부숴서 찾았어요. 결국 입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에서 토요타 이거 니네 TPS 과실, 이거 일렉트로닉, 니네 이거 트로트 포지션 센서에 결함이 있어, ECU 문제 있어, 너는 전자적인 문제 때문에 급발진이 발생한 거야 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근데 더 웃긴 거는 그 과정에서 나사에서 조사를 했던 담당 조사 엔지니어를 매수를 해서 발 매트의 문제인 것처럼 보고서 작성을 해라 라는 정황까지 확인이 된 거예요. 대한민국이라고 그런 일이 없을까요? 이건 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 같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급발진 케이스가 발생이 된다면, 물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하는 조사 결과도 중요해요. 중요하고 제조사에서 제조 결함이 있는 케이스는 사실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정말 억울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저는 차량을 분석하고 교통사고를 분석 감정하시는 분들한테 의뢰를 해서 정확한 사건 전말을 파헤치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전에 근본적으로 좀 바뀌어야 될 거는, 전문가가 전문 장비로 분석을 하지 않아도 명확하게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에 결함이 있다 없다를 쉽게 진단을 할 수 있게 최대한 가공을 해서, 스캐너나 이런 거는 카센터에 다 있잖아요. 스캐너 딱 물려도 진단이 될 수 있게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선진 기업 문화가 좀 형성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자동차는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다니는 거잖아요. 윤리적인 부분에서 조금 개선돼야 될 필요는 있어 보인다 라는 생각입니다. 다음에 또 봬요. 운전하는 곰돌이.